자, 이제 앞에서 음양, 오행, 기혈, 순환, 병락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는데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문제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내용으로는 오장의 문제가 피부의 문제성을 나타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표출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한 음양오행과 기라고 하는 것,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상 만물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동양의학 관점에서 크게 대우주와 작게 소우주로 봤고요. 대우주에 해당하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이것을 우리가 대우주다라고 봤다면, 소우주는 하나의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형상 속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기류가 있기 때문에 소우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자연에서는 오행의 흐름 중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그 안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점을 해결하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돼야 된다면, 인간의 경우에는 이 내장에 해당하는 거에 오장육부가 있고, 이 오장육부는 피부를 주관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주관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우리 인체를 주관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소우주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로 소우주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체의 오행과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나씩 조금씩 짚어 넣어가면, 제가 뭐 우측은 음이요, 좌측은 양이고, 우측에는 간신비패신이 있고 좌측에는 탐소이대방이 있다. 그래서 음의 양의 장부를, 그래서 장에 해당하는 것은 음이고 부에 해당하는 것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상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오행과 오장육부에 대한 거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목에 해당하는 장부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여기 그러니까 간, 목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부는 간과 담을 얘기합니다. 이거 뒤에 가면 간과 담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얘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되어지는데, 간의 특성, 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직선적으로 위로 발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뒤에 세부적으로 하지만 뭐 장관의 어떤 직함을 주면서 간을 목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듣더라도 오늘 요거를 이제 외우셔야죠.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뒤에 가서 또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간과 담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간은 음이요, 담은 양이죠. 그래서 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음에 해당이 되고, 담은 간 밑에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로 이렇게 쓸개 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간과 담은 짝을 이루는 대표적인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장부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장부로는 심장과 소장을 얘기합니다. 화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우리 혈기가 왕성하면 뜨겁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화의 장부에다 집어넣고요. 거기에 짝을 이루는 장부를 소장으로 넣었어요. 소장은 우리 인체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소장은 왜 화에 집어넣느냐? 소장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물이 마지막 소화가 돼서 영양소로서 분해된 것이 소장에 들어가면 육무라고 하는 그 아주 많은 털들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겠어요. 에너지 하면 여러분이 열을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소장을 화에 해당하는 장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에 해당하는 장부에는 비장과 위장을 둡니다. 토의 맛은 우리가 단맛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특히 비장과 위장을 왜 토의 장부로 집어넣느냐? 비장의 위치와 위장의 위치가 우리 몸의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소화를 하는데 가장 중간적인 역할, 소화 효소를 내놓고 어떤 그 분해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이 된 다음에 나중에 분해된 최종 산물이 소장에서 흡수되겠죠. 그래서 이 비장과 위장과의 특성상 토에 해당하는 장부, 우리 양분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장부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토의 장부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장부에는 폐와 대장을 묶었습니다. 폐하고 대장은 금에 해당하는 장부로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매운맛을 얘기해 주게 되고요. 폐의 기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첫 번째 호흡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뻗뜩하고 뭔가 이렇게 충격을 하면서 숨이 크게 들이쉬면서 내쉬고 할 때 우리가 일명 어지럼증, 뭐 빛이 보인다 그러죠. 그때 어때요? 실은 하얗게 뭐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백색의 의미를 갖고 있는 폐와 그 다음에 대장은 우리 수분의 배설 전 단계에 수분 대사에 관여를 해주는 이 대장은 폐의 호흡,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한다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 몸에 노폐물을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재흡수해주는 그러한 기관적인 특징으로 폐와 대장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설명을 세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금에 해당하는 장부는 그렇게 폐와 대장을 묶어서 음과 양의 장부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장부로는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장부에서 신장과 방광을 수에 해당하는 장부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하면 간담, 화하면 심장과 소장, 토하면 비장과 위장, 금하면 폐, 허파와 대장, 수는 신장과 방광. 이렇게 해서 오행에 따라서 5개의 오장육부를 나눠서 여기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다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와 나의 몸에서 영양소가 다 이제 골고루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열을 관리해줘서 상중하초로 나누어지는 3초. 그래서 심포와 3초도 화에 해당하는 경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여기에는 안 넣고요. 여러분 이거 연관성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은 외부 환경, 자연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로 따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의 특성상 그 기가 각 오행에서 각 계절에서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의 대표적인 것, 목의 계절은 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봄을 집어넣고 봄의 따뜻한 기운은 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가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계절은 뜨거운 여름이에요. 그래서 뜨겁다, 뜨거울 열자가 바로 기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뜨겁고 그 다음에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 간절기라고도 표현하고 간절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 환절기, 토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축축함, 습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습이 많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금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금에 해당하는 가을에는
마름, 건조함이 심한 계절이다. 그래서 기의 특성은 마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 그리고 호흡기 쪽이 건조해지면서 우리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은 다 마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폐와 연관이 되는 금에 해당하는 그렇게 연상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금은 가을이고 마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수에 해당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겨울에는 특징은 머릿속에 차가운 바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의 기의 기운은 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약하고 기가 허하고 그러면 손발이 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는 것이 기의 특성상 기가 굉장히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하죠.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도 기의 어떤 특성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토, 간절기 요게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여태까지 가장 베이스가 되는 동양의학의 원리 기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그의 운행은 음양오행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 테크니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에다가 이 기초적인 동양의학적인 원론을 머릿속에 잘 갖고 가시면 한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피부 미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의 이런 동양의학의 원리를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동양인에게 맞는 피부 관리가 대표적인 경락관리로 많이 이제 선호돼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 머리부터 얼굴 표면, 그 다음에 어깨,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피부 관리, 데콜테 관리다라고 표현을 하면 얼굴에 쌓인 주요 포인트 혈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잘 찝어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고객은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프지만 가벼워졌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혈자리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졸립다. 눈은 껌뻑껌뻑하고 지루하다.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그럴 때 물 한 잔 딱 드시고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 중앙에 여기 안경거리가 있는 그 지점 있죠? 눈꼬리 안쪽과 안경이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살짝 눈곱이 끼는 자리 있어요. 거기를 지그시 한번 양손으로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정명혈이라고 해요. 맑을 청자를 쓰기도 하고 정자라고 표현하는데 정명이라고 표현하는 혈자리가 있고요. 여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경의 혈자리인데 여기 승읍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 잡아주시고 자 여기 두 자리만 잡아주셔도 굉장히 눈이 맑아졌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응용하는 주요 혈자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여기 볼 라인에서 여기 딱딱하고 굳어졌거나 그 다음에 여드름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볼에 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주는 우리가 거거리라든지 관료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주면 그거의 근육도 근육이지만 혈을 자극을 해주면서 기혈 소통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피부 미용에 적용하는 동양학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견정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딱 어깨에 가면 여기 쇄골하고 뒤에 견갑골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딱 중간 지점 있어요. 이게 견정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어깨가 딱딱해지면 여기가 굳어지는 자리가 견정혈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풀어줘서 가볍게 해줘야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자리. 이 견정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굴을 또는 바디를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양인에게 맞는 피부관리법이다라고 제가 실은 썼지만 인체는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동양의학을 좀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썼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주요 혈점을 관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산후관리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한다면 동양인은 산후관리하면 한 달은 몸조리 하잖아요. 몸 따뜻하게 하고 정말 손발에 장갑, 양말 다 끼고 따뜻하게 해서 땀 쫙 빼고 미역국 많이 먹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독을 빼내주고 그래서 부종이 관리되고 순환을 매끄럽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달 또는 100일 동안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서양인은 보통 애 낳고 바로 샤워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 없다 막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서양인이 애를 3번째인가 낳았는데 애를 3번째 낳고 나서는 온몸의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한국의 산후관리요법을 전해 듣고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가 엄마도 고생이고 애도 고생이잖아요. 엄마가 애를 잘 못 봐주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좀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몸을 관리를 받았대요. 이미 산후통이 지난 100일이 지난 긴 시간이 지나서 왔지만 그래도 1년 이내에 이제 몸을 이제 다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산후관리를 받고는 걸어서 가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동양인과 서양인은 결국은 동서양이라고 나누지만 인체는 소우주로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동양학적인 관리를 잘 전파를 하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면 저는 스위디시 마사지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코리안 마사지가 굉장히 선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강의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자, 그럼 보기 5장과 피부의 관리를 보시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혈색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혈색이라는 것은 혈액의 운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부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근본은 혈액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액이 탁하거나 또는 허혈이라고 해서 이제 기가 허해서 창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혈액 운행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면서 혈색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새파랗게 하얗게 나타나는 형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피부의 근본은 혈액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인체의 5장 중에서 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딱 첫 번째 구경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호파 호흡이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폐는 그 기운이 생성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 기운에 따라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폐는 계절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을에 해당이 되고 폐는 금의 장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금의 장부는 가을이다라고 표현했고 금의 장부의 대표적인 폐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그때 많이 건조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폐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주요 역할도 하고요. 이 혈액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아주 근원적인 스타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의 주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데서 혈액이 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중간에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온 혈은 그냥 바로 우리 온몸으로 다시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오고 심장에서 온몸으로 분배를 해요. 자, 폐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한다. 다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호흡은 탄산가스 CO2를 배출을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주요한 얘기가 있고 나의 노폐물이 잘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고 산소 공급이 되면서 우리 에너지 대사, 우리 인체 내에서의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히 돼야 탁한 혈이 아니라 깨끗한 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산소의 포화도가 좋을수록 혈색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고도 연결되고 폐는 호흡과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의 근본은 혈액과 폐호흡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폐에서 하는 호흡 말고요. 또 다른 폐에서도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화상으로 해서 피부가 굉장히 다 녹았어요. 우리 몸에서 적어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다 하면 거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 폐호흡 못지않게 피부 호흡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부 이식을 통해서 그 피부의 표면적을 호흡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는 뭐 8만 4천 개의 기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보면 피부에 이렇게 특히 사우나 같은 데 보면 뽀글뽀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모공을 통해서 땀이 나와요. 근데 모공을 또는 기공이 있다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기의 흐름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리고 땀이 분비가 되는 자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외부의 기온이 차면 나쁜 기운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기가 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 특히 여러분이 의식수 춥고 뒷목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카프 목도리를 해주면 감기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목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가 그 기공이 열려서 이렇게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기공은 내부의 습열과 외부의 찬 기운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안 좋은 찌꺼기는 바깥으로 내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는데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해주는 것 이것을 기공 또는 모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피부의 트러블 원인을 몇 가지로 체크해봤어요. 그게 이제 여기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은 소화의 문제, 뭐 어혈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열이 위로 올라오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얼굴 트러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피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혈열과 혈독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혈이 뜨겁거나 혈에 독이 많거나 어떻게 해요? 혈이 탁하죠. 그죠? 아마도 한의원 같은 데서는 부황 뜨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혈에 독이 많거나 어혈이 많이 차 있으면 부황을 뜨면 정말 선지같이 그러니까 빨간 묵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독은 빼내줘야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주 원인이 돼서 혈색이 어둡거나 뭔가 탁한 느낌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소화기 장애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밥을 규칙적으로 먹느냐, 또 어떤 밥을 먹느냐, 그 다음에 물 섭취량, 야채 섭취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 얼굴의 혈색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데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이 오시면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언해 줄 걸 여러분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 복부, 상복부, 하복부 쪽에 가스가 많이 차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변비가 있거나 또 반대로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럴 때는 다 그 얼굴에 문제성이 나타나요. 장에 독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설의 문제에 설사와 변비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대장에서 수분 조절 관계가 잘 안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쌓이면서 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관리를 한다, 바디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디톡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바로 혈에 독이 있으면 독소를 많이 빼내줘야지 우리 피부가 맑다라고 하는 표현. 소화기 기능 문제성.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는 왜?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인체에 유해한 뭐 식용색소라고 하지만 뭐 그 색소 성분 또한 우리 피부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첨가제가 피를 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복부를 눌렀을 때 복부가 단단하거나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거나 그래서 단단한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독소가 쌓이고 이 근육 사이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단단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이게 많이 굳어 있는 내장 지방이 많고 그랬을 때 단단한 경우도 있는데 요때 이제 꼬렁꼬렁꼬렁 또랑 흐르는 소리가 난다면 그만큼 거기에 순환이 정체된 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증상을 어떻게 받느냐? 몸이 약해지면 기혈순환이 약해지죠. 그러면 혈액이 잘 안 돌죠. 그러면 혈색이 하얘져요. 창백한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혈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되면 계속 탁한 혈이 돌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의 생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혈의 그 혼탁함, 혈을 얼마나 맑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소화장애의 원인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좋으냐? 인스턴트, 방부제가 많은 것을 먹지 않는 게 좋고 또한 우리 그 식이섬유 성분이 많은 야채라든지 녹황색 채소를 먹는 것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소화장애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체온 전달이 저하돼서 피부가 창백해지는 거, 이거 체온 전달이 잘 안 된다. 결국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얼굴색이 발그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발이 차고 배가 특히 차요. 장 운동도 장이지만 이 위장의 기능,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고 이 소장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하복부가 보편적으로 냉합니다. 그리고 얼굴색은 칙칙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다 칙칙함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으로서 열혈과 열독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어혈이죠.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이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겼을 때, 그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게 멍이 든데, 살짝 만졌는데 이렇게 어혈이 잘 드는 사람, 거기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혈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만졌는데 멍이 잘 든다라고 하는 사람 그 부위가 어혈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을 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과 조직액이 이제 여러분이 혈액과 조직액에 대한 거 좀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혈액은 아시죠? 조직액은 뭘까요? 혈액은 우리가 혈구세포랑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혈장이 혈관벽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오면 걔네들이 조직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 있는 체액들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액이라고 조직과 조직 사이에 있어서 조직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곳에 모여서 혈이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바로 멍이 드는 상태가 된다. 이 어혈이다. 어혈은 즉 병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혈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마사지를 통해서 또는 따뜻한 스톤이라든지 따뜻한 기구를 이용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이 병적 증상을 해결하는 데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의 증상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문제가 가장 많죠. 그래서 생리 전후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거. 그러면 자궁 내벽에 뭐 어혈 이게 문제성이라든지 그 생식기 쪽에 어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이렇게 자궁 난소 쪽에 어혈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드름으로 트러블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를 많이 데리고 가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여드름이 많이 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요통이 심하거나 또 혈의 문제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거나 이런 것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계속돼서 방치가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자궁, 난소 이런 쪽에 어떤
그 종양 이전 단계. 그러니까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열이 위로 상열증이라고 하는데, 열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끝이겠어요? 이마가 끝이죠. 우리 얼굴에서. 자, 얼굴에 여드름증이 많다? 열이 위로 올라온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발바닥을 많이 두드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바닥을 많이 자극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열을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양기가 세다라고 하죠. 양의 기운. 기운이 위로만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열의 상승 원인이 여드름의 원인도 되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귀 위에 열이 많아요.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입냄새가 좀 심하고, 그리고 볼 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심하면 이건 100% 위장에 열이 많아요. 위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꼭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로로 인한 심장 활동에 과부하가 걸려서 열을 받으면 우리가 과로, 스트레스 이건 다 심장의 어떤 그 과부하를 걸리면서 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열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열증에 여드름 하면 그 제일 첫 번째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어른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화자, 화가 위로 솟구쳐서 나타나는 증상하면 상열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줘라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피부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상열증에 의한 여드름 같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를 냉하게 차갑게 열을 내려주고 발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추치해지고 트러블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혈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요법도 여러분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발바닥을 많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농구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해줘도 좋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어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청혈 해독작용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우리가 아는 경락관리가.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경락관리 플러스 림프순환은 촉진이 자연히 되죠. 우리가 만지는 순간 림프순환은 촉진이 돼요. 그래서 디톡스 효과가 잘 되니까 어혈 문제도 해결이 된다. 기타 등등의 요법은 명상이라든지 요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열을 내려주는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장과 우리 그 오장 오부의 문제성은 앞에서 다 해결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보면 목에 해당하는 거 간담, 화에 해당하는 거 심장 소장, 토에 해당하는 거 비장 위장,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것은 폐 대장, 자,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수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비 위의 기운이 열이 많다, 기가 승승하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해야 돼? 상극의 개념을 이용한다.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 토를 연상하시면 돼요. 목의 기운을 우리가 올려줘서 비의 기운을 내려줘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목의 기운은 신맛이고요. 토의 기운은 단맛이거든요. 그러면 단맛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맛, 우리 식초 같은 거, 신맛을 더 추가해주면 단맛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목국토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오장육부에 이렇게 기운이 평형이 깨졌을 때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귀담아서 열심히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의 이제 끄트머리로 가서 여러분이 오장의 문제 중에 간, 심, 위, 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눈의 피로감이 와요. 눈이 혼탁해. 그 눈의 흰자가 혼탁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피로감이 쌓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해독 기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식을 통해 안색을 맑게 해줄 때 우리가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아요. 혈색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미잡티가 발생됩니다. 기미잡티의 발생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심어인 거에는 허열 손발이 차고 얼굴이 붉은 상태가 돼요. 위장의 기능 위가 열이 많으면 아까 입냄새도 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난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특히 요 라인으로 여드름이 많으면 여기 복부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허파 폐에 열이 있으면 얼굴에 붉음증이 심해지고 여드름 발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열증하고 거의 많이 소통이 되죠. 그래서 열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혈순환의 문제로 우리가 체크를 해본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을 관리하는 가장 주체적인 장부를 우리가 신장 콩팥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요 거의 뭐 기운이 없거나 그런데 중요한 대사 수분 대사가 떨어지면서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신장 수의 색깔은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거무득득해져요. 칙칙해져요. 그리고 부종으로 인해서 얼굴은 푸석푸석해진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눌러도 바로 안 올라온다.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모광이 이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모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귀는 심장의 복사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귀 양쪽의 귀를 보면서 그들의 신장의 어떤 특징적인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열편 테라피도 우리가 잘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장에 열이 많으면 혓바닥에 돌이 많이 그러니까 혓바닥에 돌이 뭐라 해야 되나 위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돌기가 많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까칠까칠해서 입맛이 없어 이런 거가 심장에 열이 많아서 라고 표현해요. 심장의 맛은 쓴맛이거든요. 그럴 때 쓴맛을 먹어주면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은 우리 얼굴에선 입에 해당이 돼. 비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지기로 이렇게 비장이라고 하는 것에 열이 많으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폐는 감기와 연결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세부적인 거는 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다시 반복 학습 해주시고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